대법원 2019년 12월 12일 선고 2016-243405 판결 사건명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 판시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증권상장 규정의 법적 성질 및 증권상장 규정의 특정 조항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90조 제2항 제2호에서 증권상장 규정의 상장 폐지 기준과 상장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의 절차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증권상장 규정은 자본시장법이 거래소로 하여금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제정된 자치규정으로서 상장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거래소가 다수의 상장 신청 법인과 상장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증권 및 장내 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가 거래소의 존립 목적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소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증권상장 규정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증권상장 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서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특히 증권상장 규정에서는 증권의 상장 기준 및 상장 심사에 관한 사항과 함께 상장 폐지 기준과 상장 폐지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 이는 상장 법인의 영업, 재무 상황이나 기업 지배 구조 등 기업 투명성이 부실하게 된 경우 그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여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장 폐지로 인하여 대상 법인의 평판이 저해되고 투자자들도 증권의 유통성 상실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의 절차 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갑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 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기업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결과 상장 폐지 결정을 받은 을 주식회사가 위 규정의 심사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법인의 절차 참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장 폐지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규정에 이를 무효로 삼아야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대상 법인의 의견 진술권 등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을 절차적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 요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갑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 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기업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결과 상장 폐지 결정을 받은 을 주식회사가
위 규정의 심사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법인의 절차 참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장 폐지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모든 상장법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 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를 실질 심사 개시의 단초로 삼아 추가적으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등을 참작하여 실질 심사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의 구체적인 세부 심사 항목을 제공하는 코스닥 시장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지침에 따르면 상장 법인으로서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어떤 측면을 평가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지침에서 각 심사 항목에 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실질 심사에서 평가하는 항목의 특성상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고 배점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심사 항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므로 각 심사 항목이 더 구체화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에 이를 무효로 삼아야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상장 규정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의 전 과정에 대상 법인의 절차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데다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개시 여부에 관한 판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대상 법인의 의견 진술권 등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을 절차적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9년 12월 12일 선고 2019다 25647일 판결 사건명 배당 이의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 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담보 권리자가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 명령이나 확정된 전부 명령을 받은 후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 공탁금의 피담보 채권을 집행 채권으로 하는 이상 담보권의 실행 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 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담보 권리자가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 명령이나 확정된 전부 명령을 받은 후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 공탁금의 피담보 채권을 집행 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 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 취소 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 방법으로 인정된다. 판시사항 2. 금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및 이에 대한 압류 명령의 효력, 무효. 판결 요지 2. 금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 집행 절차에서 압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 집행 절차상의 환가 처분의 실현 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 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 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3. 갑 주식회사가 을을 상대로 선행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또 다른 후행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담보 공탁을 하였는데 병지방자치단체가
의뢰 재산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의뢰 공탁금 회수, 지급 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을은 위 각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여 각 그 취소와 함께 소송 비용을 갑 회사가 부담하는 결정을 받고, 각각 소송 비용액이 확정되자 이를 집행 권한으로 삼아 갑 회사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다음 갑 회사를 대위하여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였는데, 정세무서도 을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을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압류하자 공탁관이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 신고를 함에 따라 배당 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공탁금에 대한 을의 출급 청구권 또는 회수 청구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하는 병지방자치단체와 정세무서의 압류는 후행 채권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 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 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선행 채권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 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 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갑 주식회사가 을을 상대로 선행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또 다른 후행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담보 공탁을 하였는데, 병지방자치단체가 을의 재산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을의 공탁금 회수, 지급 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을은 위 각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여 각 그 취소와 함께 소송 비용을 갑 회사가 부담하는 결정을 받고, 각각 소송 비용액이 확정되자 이를 집행 권한으로 삼아 갑 회사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다음 갑 회사를 대위하여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였는데, 정세무서도 을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을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압류하자 공탁관이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 신고를 함에 따라 배당 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피공탁자로서 담보 권리자인 을이 공탁금의 피담보 채권인 후행 채권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 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 비용에 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 청구하는 대신 갑 회사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 명령을 받은 다음 담보 취소 결정과 함께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담보권의 실행 방법으로 인정되므로 그 실질은 공탁금 출급 청구와 다르지 않고, 따라서 공탁금에 대한 을의 출급 청구 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하는 병지방자치단체와 정세무서의 압류는 위와 같이 확정된 소송 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을의 공탁금 회수 청구 중 선행 채권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 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공탁금이 담보하는 을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고, 공탁금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위 소송 비용에 대하여 을은 담보 권리자로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을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소송 비용 부분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받았을 뿐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회수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므로 공탁금에 대한 을의 출급 청구권 또는 회수 청구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하는 병지방자치단체와 정세무서의 압류는 위와 같이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년 12월 13일 선고 2017다 271-643 판결 사건명 공사대금 판시사항 1.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때 기존 회사의 자산이 기존 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 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 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가 다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 상황,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 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 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 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 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나 목적, 기존 회사의 경영 상태, 자산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2.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하였고 을은 병등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그 후 을이 병등에게 갑 회사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는데 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 건물의 건축주는 갑 회사였고 정 주식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 회사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가 이후 다시 무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갑 회사와 무 회사는 모두 기가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에 을과 병 등이 회사 제도 남용의 법리에 따라 무 회사를 상대로 공사 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정 회사로부터 무 회사의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갑 회사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갑 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면 갑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 회사를 이용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하였고 을은 병 등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그 후 을이 병 등에게 갑 회사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는데 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 건물의 건축주는 갑 회사였고 정 주식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 회사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가 이후 다시 무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갑 회사와 무 회사는 모두 기가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에 을과 병 등이 회사 제도 남용의 법리에 따라 무 회사를 상대로 공사 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무 회사는 설립 목적과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갑 회사의 유일한 자산은
위 건물의 건축주 지위였는데 확정 판결에 따라 건축주 지위가 정 회사에 이전되었다가 다시 무 회사에 이전되었으며 무 회사는 정 회사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양수할 무렵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 회사와 마찬가지로 기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 바 갑 회사로부터 정 회사의 건축주 지위가 이전된 것이 기 회사의 정당한 권한에 기초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후 정 회사로부터 무 회사에 다시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갑 회사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갑 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면 갑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 회사를 이용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 회사의 채권자는 갑 회사뿐만 아니라 무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년 12월 13일 선고 2018다 287010 판결 사건명 구상금 판시사항 1.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판결 요지 1. 소액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판시사항 2.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및 이처럼 학교안전공제회가 손해배상 책임 있는 피공제자에게 제한적으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취지. 판결 요지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학교안전법에 의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이 있는 공제가입자와 피공제자 등은 그 책임을 면한다. 제45조 제1항. 또한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4조 제1항. 즉,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가 지급되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구상을 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학교안전공제회가 손해배상 책임 있는 피공제자, 이하 가해자인 피공제자라고 한다. 가해자인 피공제자에게 제한적으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교육활동의 당사자인 피공제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어느 정도 제한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가 지급되면 그 피공제자는 피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구상 책임도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경과실로 학교 안전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최종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학교안전법이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시사항 3.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3. 손해배상 책임 있는 피공제자. 이하 가해자인 피공제자라고 한다.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공제급여 상당액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누가 먼저 변제를 하였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달라지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배상이나 보상의 지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까지 보호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반한다. 판시사항 4.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있는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수급권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켜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4.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손해배상 책임 있는 피공제자, 이하 가해자인 피공제자라고 한다.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수급권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그 피공제자에게 구상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해서까지 구상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인 피공제자가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직접 청구권은 가해자인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학교안전법이 그러한 피공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넘어서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까지 이러한 규정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책임보험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책임보험자로서는 그 피보험자가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로서 경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공제급여라는 재원으로
자신이 원래 졌어야 할 책임을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어 부당하다. 결국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학교 안전사고가 경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년 12월 13일 선고 2018다 290-825 판결 사건명 소유권 말소 등기 판시사항 1. 구 임야 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판결 요지 1. 구 임야 대장 규칙 1920년 8월 23일 조선총독부령 제1135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 규칙 1914년 4월 25일 조선총독부령 제455 제2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등기 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의 임야대장에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임야에 관해 이미 그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등기 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2. 구 임야대장에 갑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등록 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그 후 국가가 등록 전환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는데 위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 부책식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도 구 임야대장의 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종전 토지가 분할되면서 그 지번이 등록 전환되지 않고 남은 토지의 지번으로 변경되었고 종전 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 역시 남은 토지의 지번에 대한 임야대장으로 남게 되었는데 위 임야대장은 일제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임야대장에 갑이 종전 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이미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 등기 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일부 토지에 대한 그 토지 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구 임야대장에 갑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등록 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그 후 국가가 등록 전환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는데 위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 부책식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도 구 임야대장의 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종전 토지가 분할되면서 그 지번이 등록 전환되지 않고 남은 토지의 지번으로 변경되었고 종전 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 역시 남은 토지의 지번에 대한 임야대장으로 남게 되었는데 위 임야대장에는 대전과 소화 등 일제강점기에 사용하던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어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야대장은 일제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임야대장에 갑이 종전 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이미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 등기 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 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도 이와 달리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종전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을 복구한 것이라고 보아 소유자 변동의 기재에 아무런 추정력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년 12월 13일 선고 2019다
25937을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판시사항 1.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 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 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언제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갑의 소유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후 건물 임차인인 을 주식회사가 임대인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위 건물의 다른 임차인이 갑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상 수선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관련 사건에서 위 화재에 관하여 갑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무렵에 을 회사가 화재의 원인 및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아 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관련 사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 비로소 화재로 인한 위법한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의 소유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후 건물 임차인인 을 주식회사가 임대인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위 건물의 다른 임차인이 갑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상 수선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관련 사건에서 위 화재에 관하여 갑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무렵에 을 회사가 화재의 원인 및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아 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안에서 갑은 관련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화재가 공작물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화재의 원인, 발화 지점, 임대인인 갑의 수선 의무 불이행 여부, 면책 가능성 등을 주된 쟁점으로 다투었던 점, 갑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병보험회사가 을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관련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갑의 항소 및 상고로 관련 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상당 기간 추정되다가 관련 사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야 병회사의 패소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화재의 원인이나 발화 지점, 책임의 주체 등 위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을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에 관한 소가 진행 중이었던 사정, 위 구상금 청구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을 회사의 입장에서 관련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무렵에 화재의 원인 및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련 사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 비로소 화재로 인한 위법한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년 12월 13일 선고 2019-267464 판결 사건명 소유권 말소 등기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와 동일인이고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및 이는 매수인이 지적 공부 등의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매수인이 지적 공부 등의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2.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갑의 숙부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졌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을의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병으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병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병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위 각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 시효 취득을 주장한 사안에서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병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사 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 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등기부 시효 취득에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갑의 숙부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졌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을의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병으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병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병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위 각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 시효 취득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에게서 증여를 받아 이전 등기를 마친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병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협의 취득한 것인 점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사 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하여 확인서의 발급 및 대장상의 소유 명의인 변경 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이었으므로 임야 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적법한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 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등기부 시효 취득에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